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필수 폼에 해당되는 서밋이 일어났을 때 폼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유효성 검사를 위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필수 항목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하는데 여기서 요 밑에 소스하고 다 똑같아 유사해 보여요. 단지 이제 오브젝트가 서로 틀리다. 요는 아이디고 요는 패스워드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되어지는 요거는 이제 생성해서 넣어줄 때 이렇게 파라미터로 이렇게 넣어줘 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파라미터로 넘겨서 넣어주셔야 되고요. 요것도 파라미터로 해서 넘겨주셔야 돼요. 얘는 그럼 변수 이름을 똑같이 쓰면 되겠죠. 오브젝트 이게 쓰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브젝트로 쓰고 이게 항목 이름이 틀려요. 이제 항목 이름 항목 이름은 틀리고요. 오브젝트를 넘겼을 때 오브젝트 쪽으로 위치시키자. 이거는 다 똑같으니까 얘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파일은 form.util.js 만들고 있고요. 예, 그래서 form.util.js 파일을 만든 다음에 펑션 만들었어요. 필수 입력 항목을 검색하는 걸 맞고요. 이름을 required 요구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요 오브젝트가 요구되어지는데 항목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이제 쓴 거죠. 네, 써서 이제 하는 순서는 만약에 여기에 데이터가 없으면 입력란에 입력이 안 돼 있으면 경고 띄우고 커서 위치시키고 데이터 전송하는 걸 취소시키기 위해서 펄스를 돌려준다. 이렇게 쓰시고요. 경고 띄우는 거는 이렇게 띄우시면 돼요. alert 쓰시고 아이템 들어오는 항목 이름 플러스 은는 얘가 이제 그 이렇게 미음자가 붙으면 는이 되고요. 그 여기 받침자가 없으면은 는이 되는 거죠.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라고 경고를 띄운 데까지 작성을 했어요. 자, 요걸 보고 여기 있는 걸 보고 야 이거 없으면 입력이 안 됐으면 알러 경고를 띄워야 한다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커서를 위치시켜야 한다. 커서는 obj 점 씁니다. obj 점 포커스 그 넘어오는 데이터가 인풋 데이터이기 때문에 인풋에는 포커스라는 게 있어요. 커서를 위치시키자. 인풋 버튼 뭐 이런 거 전부 다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 버튼은 이제 그 테두리가 생기면서 클릭은 안 됐지만 커서가 위치시키는 보통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이렇게 실행하게 되죠.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렇게 포커스입니다. 돼 있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넘어오는 것은 인풋 태그 여기 OBJ는 인풋 태그에 해당이 되고요. 인풋 태그의 객체고 얘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펑션이라고 써서 이제 쓸 때 required라고 쓰시고요. required 가로 열고 이제 input 오브젝트를 여기다가 input 객체를 여기다 넘기시는 거예요. 객체를 생성을 해서 넘기셔야 돼요. 찾아서 넘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항목 이름을 써놓는 거죠. 항목 이름을 문자열로 써야 됩니다. 쓰셔야 합니다. 이렇게 오브젝트는 문자가 아니에요. 오브젝트는 그 저희가 이렇게 이제 찾아서 쉘 선택해서 뭐에 해당되는 아이디를 선택해서 하자 이렇게 해서 넘기셔야 돼요. 그리고 얘를 넘겨서 사용할 때 이제 얘가 펄스가 넘어오거나 이런 게 이 펄스가 넘길 거 아니에요. 여기서 펄스가 넘기면 펄스를 리턴하자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if 문장을 작성을 하시고요. if 문장을 작성하시고요. 느낌표 씁니다. 느낌표 펄스가 넘어오게 된다면 리턴 펄스를 하자. 리턴 펄스를 하자. 성세님 이거 그냥 리턴하면 안 될까요? 리턴 펄스를 하자. 펄스 그냥 요거 오는 거를 여기 펄스니까 리턴 펄스를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써버리면 true가 넘어와도 얘가 리턴이 돼요. 저는 이제 리턴이라는 이 명령어를 쓸 때 얘가 이제 펄스가 넘어올 때만 리턴을 하는 거예요. 펄스가 안 넘으면 그냥 스킵을 해요. 이런 형태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커스를 위치시키고 마지막으로 취소를 하기 위해서 이제 리턴 펄스를 리턴 리턴 펄스를 이렇게 리턴을 해줘야 합니다. 때깔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확인하면서 지금 치고 있어요. 코드가 원래 리저브드 워드인 경우에는 저렇게 때깔이 변해야 되죠. 얘는 필수 항목 검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예를 들어서 여기 아이디어야 되잖아요. 그럼 쉘 아이디에서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여기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id라는 항목 이름을 여기다가 이렇게 넘기는 거죠. 항목 이름이 이렇게 아이템으로 넘어가고, 아이템이라는 데가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경고장 띄울 때 사용이 됩니다. 띄울 때 사용이 되고, 리턴 펄스를 했기 때문에 항목 이름은 이렇게 펄스로 넘어오는 경우에만 리턴 펄스를 시키자. 그러면 요게 지금 이렇게 쓰는 게, 여기에다가 요거 쓰는 것 대신에 이렇게 써야 된다 이거죠. 요거 대신에 이렇게 써가지고 항목을 호출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펄스가 넘어온 경우에만 리턴 펄스를 넘기자 이런 얘기예요. 투루가 그냥 투루든 펄스든 필요 없이 요거 호출하면서 리턴하자 이래 버리면 투루인데도 리턴이 돼서 그 밑으로 그냥 안 넘어가게 되는 거죠. 진행이 안 돼요. 그냥 리턴해 버려 가지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썼고요. 얘를 한번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용을 해서 써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그 체크 로그인을 다시 만드는데, 지금 이제 제가 util을 썼을 거예요. 그래서 util 체크 로그인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만들어서 util을 얘를 집어넣고 걔를 맞춰가지고 이제 걔를 사용해서 필수 항목 구현을 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폼 util.js를 쓰는 이런 이제 HTML을 한 개 만들게요. 만들 때 여기 지금 만들어진 폼을 그대로 썼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지금 체크 로그인.html을 복사를 하세요. 선택을 한 다음에 복사하시고요. 얘를 좀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붙여넣기를 해주면서 여기 이제 util을 써야 되니까 util 체크 쓰겠습니다. util C자 대문자 체크 로그인 뭐 이렇게 썼어요. 로그인.html. 사실은 이제 윈도우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지 않는데 리눅스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고요. 톰캣 서버는 또 그 톰캣 서버에서 리소스 관리할 때는 대소문자 구별을 해요. 또 그 윈도우만 좀 대소문자 구별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어쨌든 그래요. 자, 되셨고요. 오케이 누를게요. 오케이 눌러서 이렇게 이제 한 개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util 방금 전에 복사했던 util 체크 로그인.html을 더블 클릭해서 여세요. 자, 열어주시고요. 지금 위쪽 거는 뭐 그 옛날에 했던 거는 다 닫을게요. 여기 오른쪽 거는 다 닫고, 왼쪽 거는 다 닫고, 오른쪽 거는 지금 현재 좀 얘 빼고 다 닫을까요? JS는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JS는 좀 남겨두고. 네, 됐습니다. 좀 널찍하게 보이도록 해서 이제 코드를 할게요. 자, 그 서밋을 눌렀을 때 여기서 이제 폼 태그에 여기 온 서밋은 똑같고요. 리턴 책 서밋을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서밋을 이렇게 해서 필수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하러 가는 거죠. 여기가 지금 그 서밋을 폼 태그에 서브밋 하기 전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이걸 유효성 검사라고 얘기합니다. 검사를 진행하고 전달하자. 서브밋을 진행하자. 서브밋하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 유효성 검사에서 벗어나면요, 이제 그걸 경고창 띄우고 이제 다시 입력하라고 시키는 거죠. 시켜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필수 항목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여기 하게 되면 이렇게 줄을 많이 썼거든요. 이렇게 많이 저장해 놓고 이렇게 쓰든다 이렇게 썼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util에 있는 걸 쓰기 위해서 util.js 말고 util.js는 이제 저희가 객체 선택하고 하는 게 util에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폼 태그에 해당되는 util을 또 한 개 만들어요. 이렇게 이제 위에 있는 스크립트에 src로 되어 있는 거를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제가 요거를 폼 util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form 폼 u자 대문자입니다. 톰캣은 대소문자 구별을 한다고요. 그래서 톰캣은 대소문자 구별을 하니까 좀 이렇게 보시면서 파일 이름을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그 폼 util.js도 필요하고요. 폼 util.js도 필요해요. 그 서로 역할이 틀리죠. util.js는 뭐 객체 만들고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폼 util.js는 이제 인풋 태그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서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라서 소스가 다 틀려요. 좀 다르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밑으로 내려오세요. 필수 항목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디 검색할 텐데요. 이거 아이디 검색하는 거는 이제 객체를 생성해서 전달을 하면서 그 어디에 있는 거냐면 이제 util 폼 util.js JS에 있는 그 required 함수를 쓸 거예요. require 함수를 쓸 건데 앞에 이제 객체, input 객체를 선택한 거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콤마 그다음에 항목 이름을 쓴 다음에 얘를 사용할 때는 어떻게 쓰느냐고 얘기했냐면 if 문장 앞에 붙이고요. if 느낌표 한 개 붙이세요. return false가 넘어오는 경우. 그러니까 그 여기 이제 그 경고창 뜨고 나중에 리턴 펄스를 넘기라고 해놨잖아요. 그래서 펄스가 넘어오는 경우 느낌표 한 개 붙이면 이게 not이에요. not. 그러니까 얘가 펄스면 not을 붙여서 true가 되고, 그러면 if 문장일 때 true일 때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그 required 부분이 그 펄스가 넘어오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펄스가 넘어오면 이제 return tur에 펄스를 하자 해주자,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해서 사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된다고 보니까 이제 밑에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제 한 줄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if 쓰시고요. 가로 열고 느낌표. 그 다음에 required, 얘 꼭 필요해요. require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해야 되니까 id에 해당되는 id를 찾아가지고요. id 찾아서 처리된 거를 넘겨줘요. 오브젝트로 만들어서 넘겨주는 거죠. 그냥 큰말 쓰시고요. 그 다음에 항목 이름은 id예요. id입니다. 항목 이름은.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return false, 취소를 시키는 거는 사실은 return return false가 사실은 취소시키는 거예요. 뒤에 얘가 취소. 그 처리 결과가 이거예요. 그 required 함수의 require 함수의 처리 결과가 false가 나오면 submit을 취소시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밑에 있는 걸 지우는 거죠. 지금 여기 있는 걸 지워요. 다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아이디가 확인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잘 되면 비밀번호 할게요. 아시겠죠? 비밀번호 할 거라서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제 실행해 봅니다. 컨트롤 F11 눌러서 required 태그에 required라는 속성이 없어야 돼요. required 속성이 있으면 거기가 required 때문에 먼저 걸러져요. 그 태그 안에 있는 required가 걸러지기 때문에 그냥 로그인 누르세요. 누르시면 아이디 는 나오죠. 반드시 입력하셔야 합니다. 이거 나오는 거 보이죠? 이렇게 한 줄짜리 코드를 만든 거죠. 이렇게 여러 줄을 써야 되는 거를 한 줄로 끝냈어요. 잘 되네. 예, 잘 돼요. 비밀번호 할게요. 비밀번호 똑같아요. 그 사용법을 이렇게 뒤에다 써놨어요. 사용법 이렇게 뒤에다 써놓고 이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아이고, 제가 지워버렸네요. 전체를 다 지워버렸어요. 사용법은 똑같고요. 이렇게 작성해서 씁니다. 좋아요. 쓰면 되고요. 복사를 하면 좀 컴퓨터가 느려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C 드라이브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해서 여기 사용법이에요. 사용법. 그러니까 여기는 밑에 있는 거 다 지우는 거죠. 패스워드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싹 지우세요. 지우시고요. 여기에 위에 있는 거를 복사하세요. 이렇게 복사한 게 하시고, 그 아이디 선택하라고 하는 것 대신에 패스워드 PW라고 쓰시면 되고요. 예, 쉽네. PW 쓰시고 비밀번호라고 써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비밀번호라고 써주면 돼요. 항목이 10개면 10줄밖에 안 돼요. 코드 10줄로 그 항목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체크해내는 프로그램. 필수 데이터 항목을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렇게 쓰시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새로 고침할게요. 새로 고침하시고 그 로그인 해가지고 아이디를 입력해야 된대요. 이제 하시고 아이디 실질적으로 입력해 볼게요. 테스트 이렇게 입력하고 로그인 처리해요. 처리하는데 안 나왔어요. 야, 이거 왜 안 나오지?
F12 눌러보세요. F12 누르시고 오류는 없어요. 그 지금 현재 그 리턴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얘가 제가 지금 폼 해가지고 돼 있는데 자바 유틸 스크립트에서 느낌표 지금 얘가 느낌표가 나오는데 얘가 펄스가 아니고 true가 나오면 어떻게 되죠? true이면은 펄스가 돼서 리턴 펄스를 하지 않는다가 맞는데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를 지나가는지 이제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알럿 쓰시고요. 자 아이디 체크 끝났으니까 아이디 뭐 체크 끝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는 거죠.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요. 네 보시면 제가 if 문장 만들었는데 if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어디 갔냐? 요거 중괄호 닫고 맞는데 여기서 넣었어요. 예. 리턴 트루 한 개 해주셔야 되네요. 리턴 트루. 그거 경고창 뜬 거 안 달 것 같아요. 이제 왜냐면 이게 아무것도 안 넘겨도 디폴트가 폴스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쓰시고요. 여기 맨 끝에다가 리턴 트루라고 한 개 써줄게요. 리턴 트루. 요거 리턴 트루 쓰기 전에 이렇게 오류가 나잖아요. 이게 논리적인 오류인데요. 그 다음에 진행했는데 진행이 안 돼요. 뭐 이렇게 해서 쓰는데 새로 고침하시고 이제 알럿창 띄우라고 시켜놨어요. 지금 이렇게 뜨고 이제 다시 로그인하면 이게 알럿창이 안 떠요. 안 뜬다는 얘기는 여기 알럿에 오지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버린 거죠.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요거만 꺼내 가지고요. 요거만 꺼내서 얘가 뭐가 나오는지 출력해 보시면 돼요. 알럿 요거만 꺼내서 출력해 보시면 이것을 이제 함수 호출해 가지고 쓰신 다음에 그대로 알럿에 넣어 버려요. 넣어 가지고 출력을 해 보시면 얘가 이제 결과가 뭐가 나온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번거롭지만 리턴 트루를 한 개 써 줄게요. 리턴 트루 저장합니다. 저장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한번 할게요. 새로 고침 하시고 여기다 이제 테스트라고 쓰시고 여기 아이디 쓰시고 로그인을 눌러요. 누르시면 아이디 체크 끝이 나왔죠. 그 얘기는 이제 그 밑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확인할 때 알럿 됐으면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비밀번호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하고 나오죠. 확인. 그럼 비밀번호 쪽으로 커서가 이동이 됩니다. 마지막 리턴 펄스를 한 개, 리턴 펄스 말고 리턴 트루를 한 개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있으면 리턴 펄스가 넘겨가게 되고요. 데이터가 없으면 리턴 펄스, 있으면 리턴 트루가 넘어가서 리턴 트루가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 체크해서 여기가 느낌표랑 붙어서 이제 얘가 펄스가 되는 거죠. 펄스가 돼서 요거를 실행하지 않고 그냥 넘어옵니다. 그래서 알럿 아이디 체크 끝이라고 하는 게가 출력이 됐죠. 얘는 이제 저희의 코딩의 산유물이니까 주석 처리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여기 비밀번호까지 체크가 됐나요? 그래서 비밀번호 후에 다시 뭔가 실행이 되는지 보려면 여기서 또 알럿. 그래서 알럿이 돼서 이제 창이 딱딱딱 뜨면은 그거는 요까지는 실행이 된 거. 여기 알럿이 안 뜨면은 여기서 끝나고 그냥 여기서 멈춘 거예요. 멈춘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시면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F11 눌렀을 때 오류가 없는데 멈췄다 하는 얘기는 이제 그냥 돌아간 거죠. 얘가. 그래서 리턴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알럿이 되는 것을 보셨으니까 이제 알럿 안 띄우게 만들어 놓고 F5. 자, 아이디를 작성하고 뭐 비밀번호를 안 넣고 로그인하면 비밀번호는 반드시 입력하셔야 됩니다. 나오고 확인 눌러서 커서를 이동시킨다. 자, 이제 길이 확인하는 함수를 저희가 이제 여기 체크할 때 몇 자 이상 써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가지고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패스워드 타입을 여기다 썼는데 여기 길이 확인을 해서 사용하실 때는 여기 보시면
뭐가 변하지? 그 요거랑 비교해 보시는 거예요. 이제 뭐가 더 추가가 됐거나 이런 걸 보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여기 객체 이름이 틀려요. 아이디고 얘는 패스워드고. 그 랭스는 똑같고, 그 다음에 길이가 이제 여기는 네 자리인데 여기는 네 자리인데, 나머지 길이가 만약에 다른 거, 만약에 이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같으면은 여섯 자리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일곱 자리. 그래서 그런 길이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할 때 저렇게 이제 뭐 같거나 뭐 이렇게 크거나 뭐 이렇게 커지거나 이러면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자리만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몇 자 이상 해야 된다. 뭐 그 이름을 입력할 때는 보통 두 자 이상은 쓰게 되죠. 한 글자 외자로 돼 있는 경우는 성까지 붙여가지고 이제 두 글자 이상은 써야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 알럿인데 여기 항목 이름이 틀려요. 항목 이름이 틀리고, 글자 수는 이렇게 이제 요거 받은 것을 여기다가 써면 된다 이거죠.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도 은는 붙이면 되고요. 은는 붙이면 되고, 여기 받은 객체를 계속 이제 이렇게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시면 이쪽에 그 패스워드를 지우는 거, 이렇게 지우는 게 있어요. 밸류 값을 지우는 거. 여기 한 개 더 들어갔다. 어떤 경우에는 지워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우지 말아야 돼요. if 문장을 쓰면 되죠. if 문장. if 문장을 쓰시면 되고요. 오브젝트가 들어왔는데 input 태그예요. input 태그 중에서 패스워드는 눈에 안 보이니까 지워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타입이 패스워드. 그 타입을 가져왔을 때 걔가 패스워드라는 글자랑 같으면 지워요. 지우기를 하고, 아니면은 그냥 내비두시면 되세요. 자, 이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필수 입력 항목을 검사해 봤고요. 두 번 검사하는 이제 함수를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길이에 대한 체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몇 자 이상, 오버, 뭐 랭스, 뭐 확인, 뭐 체크 오버 랭스, 뭐 이렇게 사용하시거나, 좀 긴가요? 그냥 체크 랭스 그냥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입력 데이터의 길이 체크를 할 텐데요. 체크를 할 텐데, 얘는 이상해야 돼. 이상, 몇 자 이상, 뭐뭐자 이상, 네. 자 이상으로 이제 입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몇 자 이상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뿌리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마찬가지로 오브젝트를 봤는데, OBJ를 이제 인풋, 얘도 이제 인풋 태그를 찾아가지고요. 인풋 태그를 찾아서 인풋 태그 객체를 전달해 줘요. 객체 전달을 해서 사용합니다. 그 사용하는 방법은 위에 거랑 똑같아요. 위에 거랑 똑같은데 그 함수 이름만 달라지는 거죠. 사용하는 방식은 이렇게 똑같이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항목 이름만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return first 쓰는데, 여기 required가 아니라 이제 그 체크 length lan까지만 쓸게요. length langth langth 맞나요? length 이렇게 해서 그냥 풀로 쓰시죠. 뭐 길이가 얼마 안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라지는 게 그 글자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객체의 맨 앞에 나와 있는 이 객체가 달라지고요. 한 개는 아이디, 한 개는 패스워드. 변수로 받는다. 두 번째는 이제 길이가 달라요. 길이. 그 다음에 항목 이름이 달라지죠. 항목 이름은 같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자 이상. 그래서 이제 길이. 여기다 길이를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길이. 그 이상을 만들어야 되는 길이를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을 한다 이거죠. 이렇게. 자, 이제 합쳐서 따로 짜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이라고 쓰시고요. 펑크션 이렇게 쓰시고, 이름이 체크 랭스예요. 랭스 L자 대문자 랭스 G LNG TH 쓰시고요. 한 개 OBJ로 한 개 받으시고, 항목 이름은 아이템 이렇게 썼으니까 아이템이라고 쓰시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len 쓸게요. len 사용을 하시고요. 중괄호 열고 엔터 치세요. 치시고요. 이때 뭘 했지라는 것을 보시면, 맨 처음에 그 if 문장으로 물어본다. if 문장으로 물어봐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f 문장 쓰시고, 파라미터로 받은 OBJ에 해당되는 이제 if 사용하시면서 OBJ
점 랭스 gth 랭스. 근데 랭스가 밸류의 랭스네요. 점 밸류 점 랭스. 이쪽에 보시면 밸류 점 랭스죠. 밸류 점 랭스 밸류 값을 그 들어가 있는 입력값의 길이가 현재 여기 len 보다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len 이상이 같거나 커야 되는데 len보다 적으면 어떻게 처리하지를 써는 거예요. 중괄호 알고 중괄호 닫고 쓰는 거예요. 맨 처음에 경고를 띄운다. 경고를 띄우죠. 그리고 이제 경고를 띄우고 이제 포커스를 위치시키는데 그 전에 데이터를 지우기를 할게요. 만약에 타입이 패스워드인 경우 눈에 안 보여요. 경우 그 사용자 눈에 안 보이므로 데이터를 제거한다. 이렇게 만약에 if 문장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서를 위치시킨다. 네,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브밋을 취소하기 위한 서브밋을 취소 시키기 위한 펄스를 리턴해야 되는 거죠. 펄스를 리턴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이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 여기 리턴 돼 있으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위에 게 맞다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적당하다면 true를 리턴해서 true를 리턴한다. 뭐 이렇게 이 부분 밖에다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볼게요. 경고 여기다가 이제 알러 쓰시고요. 알러 작성하시고, 자, 항목 이름을 써야 되겠죠. 항목 이름 아이템 플러스 가로 열고 는, 예, 뭐뭐는 쓰시고요. 길이 그 단가 띄시고 기리가 len이 랭스예요. 길이가 되고요. 플러스 몇 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경고창을 띄우는 거죠. 경고창 형태를 만들고 되시겠죠? 그래서 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패스워드가 타입이 패스워드면 if 쓰시고요. if 타입이니까 지금 한데 obj의 타입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거기 타입이 같아요. 뭐 어떠냐면 패스 여기 타입 찍었을 때 얘가 타입이 올 소문자로 패스워드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소문자 구별을 하니까 꼭 패스워드라는 것을 소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소문자 글자 그대로 써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경우에는 데이터를 지웁니다. 지우는 방법은 obj.value에다가 쌍따옴표를 그냥 찍은 것을 넣어준다 이겁니다. 그냥 덮어쓰기라는데 데이터가 없는 걸로 덮어쓰기 하는 거죠. 그러면 데이터가 사라지게 돼요. 되시겠죠? 커서 위치시킵니다. 포커스 되게 많이 쓰시죠. 포커스 쓰시고 서밋을 취소시키기 위한 리턴한다. 펄스 리턴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적당했을 때에 이제 계속 진행하라고 리턴 true를 리턴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 짰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신 다음에 이제 테스팅을 하셔야 되겠죠. 언체크 로고 이제 HTML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요거를 한 개를 지우고 이제 테스팅 해보겠습니다. 최대 글자 여기 글자 4자 이상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4자 이상. 아이디는 4자 이상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그리고 지우겠습니다. 지우시고 이상입니다. if 문장 쓰시고요. if 쓰래요. if 쓰시고요. 가로 열고 느낌표 붙이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함수를 뭐라고 썼냐면 체크 랭스라고 썼어요. 그래서 체크 L자 대문자 랭스 대문자 쓰니까 되게 어색하긴 한데 가로 열고 여기다 집어넣을 게 쉘 해가지고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래서 id
이렇게 만들어 집어넣어 주시고요. 그 이런 걸 여러 번 쓰니까 이제 여기 그 항목 필수 항목에 해당되는 것을 막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변수에 저장해 놓고 써도 되겠죠. 그런데 굳이 저장 안 해도 되긴 해요. 내용이 그 속도가 너무 느려지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아이디 생성해서 넣어 주시고요. 얘가 항목 이름은 비밀번호 써주시고요. 콤마 쓰시고 얘를 길이를 몇 자로 할 건지 얘는 이제 네 자리로 하겠습니다. 비밀번호가 아니라 아이디죠. 아이디. 죄송해요. 아이디이고요. 항목 이름이. 그다음에 네 자리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리턴 turn 리턴 펄스를 리턴하자. 세미콜론. 찍습니다. 예, 저장하시고요. 이제 아이디가 4자 이상이 안 됐을 때 얘가 체크를 하는지 보시는 거죠. 이제 두 자리씩만 하면 되겠네요. 지금 이제 자,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 아이디 2자리. 제가 AA 쓸게요. 비밀번호 2자리 AA 쓴 다음에 로그인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디 은는 나오죠. 은는 4자 이상이 합니다. 되고요. 확인 누르면 이제 커서가 위치시켜져 있는 거 보이죠. 다시 입력하라고.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서브밋 하지 않고. 자, 잘 되는 걸 보셨으니까 이제 아이디를 할 거예요. 여기 이제 요거는 그 패스워드 타입이 패스워드면 지우자 돼 있으니까 지우는 것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냥 요거 다 지우고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그 if 문장 쓰고 여기 위에 있으니까 위에 거를 이제 복사하는 거예요. 복사하시고 밑으로 내려서 체크. 이번에는 이제 패스워드 BW입니다. BW. 그 나중에 그 실제적으로 막 이렇게 테스팅 막 할 때는 네 자리도 좀 길더라고요. 뭐 2자리, 뭐 3자리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는데 네 자리도 좀 길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네 자리로 쓰겠습니다. 다음 비밀번호 5자리로 한번 해볼까요? 5자리 이렇게 해서. 그럼 뭐가 달라야 되죠. 뭐가 달라야 이제 비밀번호 체크할 때 잘 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하시고요. 아이디는 4자 이상, LELJ1 5자입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2자리까지만 써놓을게요.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면 비밀번호는 5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메시지가 잘 나오고 있죠. 뭐 이런 거를 이용해서 유효성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할 때마다 프로그램을 새로 길게 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form.util.js에 나오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 보시면 되게 편하게 쓸 수가 있으십니다.